밤하늘을 갈갈이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 회장 일가의 호화로운 저택은 폭우에 갇힌 채 깊은 정막 속에 놓여 있었으나 그 침묵은 저택 안에서 벌어지는 비명과 날카로운 파열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한지은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웠고 땀과 빗물에 젖어 두꺼운 뿔테 안경은 자꾸만 미끄러져 내려왔다. 지은의 초라한 모습은 그녀를 둘러싼 고가구들의 화려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더욱 처참하게 보였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시어머니인 이 여사가 차가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이 여사는 순백의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우아함이 지은의 낡은 면, 티셔츠와 추레한 트레이닝 바지와는 도저히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없는 이질감을 자아냈다. 이 여사의 손에 들린 명품 접시가 방금 벽난로 옆에서 산산조각 났고 파편들이 지은의 발치까지 튀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감히 내깟 것이 어디서 우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혀 너 같은 천박한 것을 며느리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다. 이 여사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멸은 지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지은은 떨리는 입술로 겨우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민혁 씨에게 부끄러운 짓은 단 한 번도. 저는 단지 그저 변명을 하려 했으나 그녀의 목소리는 곧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6년간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서름과 외로움이 이 순간 폭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이 저택의 그림자처럼 존재해왔다. 남편은 그녀를 방치했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강민혁을 향한 순수한 애정뿐이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짓밟히고 있었다. 지은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었으나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이곳은 애초에 진실이 통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때 현관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민혁이 젖은 코트를 걸치고 급히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는데 마치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은 오직 지은에게만 향했다. 아직도 여기 있었나, 한지은.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유라 씨는 지금 병원에 실려갔어. 당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싶지도 않아. 당신의 추악한 질투심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다. 그는 지은이 최유라의 책상 위에 놓인 중요한 기밀 서류를 훔치려 했다는 시어머니와 유라의 거짓말을 굳게 믿고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어딘가 모를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다. 민혁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유라 씨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그 서류도 저는 보지도 못했어요. 저를 이렇게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6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지은의 호소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강민혁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지은의 앞에 검은색 서류 봉투를 던졌다. 서류 봉투는 대리석 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더 이상 당신의 구차한 변명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건 이혼 서류다. 오늘로 우리의 관계는 끝이야.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지은과의 결혼 자체가 없었던 일인 양. 그는 너무나 쉽게 그녀를 지워버렸다. 이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야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정리하는구나.
네가 다시 최유라 씨를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분이야말로 우리 강가에 어울리는 여인이지. 이 여사는 지은을 노려보며 덧붙였다. 내 이름 석자를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거야. 위자료는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겠지만 더 이상의 미련은 버려라. 지은은 이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텅 빈 것 같았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항의만 느껴졌다. 6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포기각서 등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그녀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펼쳤다. 남편 강민혁의 이름 옆에는 아직 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다. 민혁 씨, 이건 아직... 지은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민혁은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최유라 씨가 병원에서 갑자기 위독해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약해서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라를 향한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급히 코트를 챙겨 다시 현관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저는 유라에게 가봐야겠어요. 한지은 일은 나중에 처리하죠. 저 서류는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할 테니. 그는 서둘러 나가는 바람에 지은이 들고 있던 서류 봉투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사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 외에 변호사가 작성한 접수 대기 서류의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민혁은 본인이 최종 서명한 원본을 서랍 속에 넣어둔 채 지은에게는 접수 전 단계의 사본을 건넨 것이었다. 이 사소한 실수가 훗날 모든 것을 뒤바꾸는 치명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홀로 남겨졌다. 시어머니마저도 유렉에 가보라며 민혁을 따라 나섰고 저택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지은은 손에 든 서류를 쥐어뜯듯 움켜쥐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사랑받는 아내도 존중받는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저 강민혁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절 강요된 혼인을 통해 잠시 이용했던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의 소박한 꿈과 진심은 그들의 화려한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지은은 천천히 일어섰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 그녀가 가져갈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수첩뿐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명품과 보석들은 이 집안의 것이었다. 그녀는 그 어떤 것도 탐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 복사본을 조용히 올려놓았다. 더 이상 당신들에게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이젠 저를 위해 살겠어요. 하이 거셔에.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젖은 머리카락, 퉁퉁 부은 눈, 촌스러운 안경 너머의 얼굴. 그 모습은 6년 전 강민혁이 그녀에게 반했던 순수함 대신 고통과 굴종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은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았다. 그것은 슬픈 웃음이 아니라 결심을 다지는 차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두꺼운 안경을 벗어 던졌다. 세상은 흐릿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목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했다. 그녀는 가방을 챙겨 조용히 저택의 뒷문을 나섰다. 밤하늘의 폭우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빗물은 그녀의 눈물처럼 흘러내렸지만 이제 그 눈물에는 슬픔 대신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앞으로 닥칠 모든 고난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지은이 아니었다. 지은은 무작정 어둠 속을 걸었다. 빗속에서 그녀는 외투조차 걸치지 않은 채 떨고 있었다. 문득 강민혁과의 첫 만남이 떠올랐다. 대학 시절 지은은 수수한 차림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민혁은 선배와의 약속 때문에 잠시 도서관에 들렀다. 민혁은 그때의 지은의 조용하고 맑은 눈빛에 매료되었다고 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찰나의 환상이었을 뿐.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맺어진 계약이었고, 그녀는 그 계약의 희생양이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녀의 순진함과 믿음이 그녀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 주범이었다. 그녀는 이젠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저택에서 한참 떨어진 인적 드문 도로변. 지은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절망감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웅장한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그녀의 앞에서 멈춰 섰다. 차체는 고급스러운 광택을 내며 주위를 압도했다.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자 차 안에서 중년 여성의 나지막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에는 연민이나 동정심 대신 어떤 종류의 흥미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한지은 씨 맞나요? 강가에서 버려진 불쌍한 신데렐라. 타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일으켜 채 몸을 실었다. 뒷좌석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은 그녀에게 낯선 위안을 주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다정함 대신 단호한 비즈니스 우먼의 태도를 취했다. 나는 글로벌 투자 회사 글로벌 테크의 아시아 담당 이사입니다. 당신에게서 가능성을 봤어요. 강민혁에게 복수하고 싶다면 내게 당신의 6년을 투자하세요. 그 여인의 제안은 지은에게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등불과 같았다.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가 겪었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 그저 그가 저에게 했던 무시와 경멸을 그가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리무진은 조용히 폭우 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지은은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강가의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이제 그녀의 과거일 뿐이었다. 한지은은 죽고 이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할 준비가 된 비비안 한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했다. 그녀는 강민혁이 자신을 버린 그 밤 가장 잔인하고 냉철한 여인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빗소리 대신 6년 후 강민혁을 무너뜨릴 날의 승리의 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계획했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돌려줄 것이다. 6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는 세월이었다. 한지은에게 이 6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해체하고 전혀 새로운 인격으로 재구성하는 고통스러운 연금술의 기간이었다. 폭우 속에서 그녀를 태웠던 리무진의 주인이자 글로벌 투자 회사의 이사였던 김 이사는 그녀의 조력자이자 가장 가혹한 스승이었다. 지은은 김 이사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국적, 그리고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고 비비안 한이라는
새로운 페르소나를 부여받았다. 그녀는 혹독한 교육을 견뎌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경쟁 속에서 그녀는 금융과 투자 분야의 전문가로 거듭났다. 두꺼운 안경과 촌스러운 옷차림은 세련되고 날카로운 패션 감각으로 대체되었고, 자신감 없던 눈빛은 상대를 꿰뚫어보는 강렬한 시선으로 바뀌었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지은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언어를 익혔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능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6년 전 강민혁에게 당했던 굴욕과 버려짐의 상흔이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그녀가 돌아온 유일한 목적은 복수였다. 현재 서울 강남의 랜드마크인 강그룹 본사 건물은 초조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그룹의 주력 사업인 K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그룹 전체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강민혁 CEO는 6년 전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경영자로 변해 있었다. 그는 지은을 내쫓은 후 최유라와 결혼하려 했으나 결국 파혼했다. 유라는 강가와 어울리지 않는 경박한 행동으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버림받았고, 민혁 역시 그녀의 위선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민혁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텅 빈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것이 지은에 대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상실감인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민혁은 최고 경영자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그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글로벌 테크웨이의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이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우리 강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투자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CEO님, 글로벌 테크 측에서 최종 협상 대표로 비비안 한 이사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시아 투자계에서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지만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마녀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녀의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비비안 한. 강민혁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었다. 그는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때 그 한지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인물이겠지. 강민혁은 비비안 한과의 협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정형은 그에게 이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강그룹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감정은 사치라고 믿었고 오직 냉철한 이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강그룹 본사 로비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비비안 한이 등장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샤넬 수트를 입고 있었다. 굽 높은 스틸레토 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텅텅 울리며 마치 승리의 행진곡처럼 들렸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침없고 그녀의 시선은 정면만을 응시했다. 과거 한지은의 소심함과 불안함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미세하게 성형을 거쳐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이지적인 느낌을 주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분위기였다. 그녀는 모든 시선을 압도하는 아우라를 풍겼다. 강민혁은 VIP 회의실에서 비비안 한을 맞이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민혁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아름다웠다. 아니,
아름답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듬어진 지성과 냉정한 카리스마를 동시에 발산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 눈빛에서 6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여인의 잔상을 찾으려 애썼다. 그러나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비비안하는 한지은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였다. 민혁은 애써 감정을 숨기고 냉정한 표정을 지었다. 비비안 한 이사님, 강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민혁입니다. 민혁은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정교한 기계가 데이터를 분석하듯 차갑고 무심했다. 이윽고 그녀는 예의상 악수를 받아들였으나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건조했다. 그 악수 속에는 어떤 따뜻함이나 친밀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강민혁 CEO님, 시간 낭비는 피하고 싶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글로벌텍는 감정에 치우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숫자로만 이야기합니다. 비비안의 한국어 발음은 완벽했지만 억양은 약간의 영어식 리듬이 섞여 있어 그녀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협상은 시작되었고 비비안하는 강민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강그룹이 제시한 재무보고서에 숨겨진 문제점들을 귀신같이 짚어냈다. 특히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부문에 대한 그녀의 지적은 강그룹의 재무팀장마저도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의 논리는 명쾌하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녀의 금융 지식은 강민혁마저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저 예쁜 얼굴을 가진 로비스트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였다. 강민혁은 회의 내내 비비안 한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과거 한지은의 순진함 대신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문득 그녀가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안경테를 살짝 올리는 아주 미세한 동작을 포착했다. 물론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6년 전 한지은이 습관적으로 뿔테 안경을 축혀 올리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 순간 민혁의 가슴 속에서 잊고 있던 죄책감의 파편들이 다시 솟아오르는 듯한 섬뜩한 기시감을 느꼈다. 협상은 첫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비비안하는 강그룹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며 단호하게 돌아섰다. CEO 강, 당신의 회사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최종 보고서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그녀는 문을 나서기 직전 잠시 멈춰 서서 민혁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거는 집착, 그것이 단순한 사업 욕심인지 아니면 당신의 어떤 과거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녀의 말은 미스터리했지만 민혁의 내면을 정확히 겨냥했다.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사실 6년 전 지은이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며 이상적으로 꿈꿨던 도시 모델을 기반으로 강그룹이 기획한 것이었다. 민혁은 그 사실을 애써 잊고 있었다. 비비안 한이 떠난 후 강민혁은 의자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 달랐다. 그녀는 재력이나 외모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지배했다. 민혁은 자신이 그녀에게서 사업적 매력을 넘어선 개인적인 끌림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6년 전 지은과 결혼했을 당시 그들이 형식적으로 찍었던 웨딩 사진이었다. 사진 속 지은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순수함 그 자체였다.
민혁은 비비안한과 한지은을 끈질기게 비교하며 괴로워했다.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CEO님, 비비안 한 이사님이 놓고 가신 물건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얇은 은색 USB 메모리였다. 이것은 민혁이 묻자 비서실장이 답했다. 비비안 한 이사님이 회의 도중 몰래 책상 아래로 떨어뜨리셨다고 합니다. 아마 중요한 자료일 겁니다. 민혁은 USB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바닥에 닿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안에는 글로벌 테크의 극비 자료 대신 단 하나의 폴더가 들어있었다. 미공개 캐스마트 시티 재무 위험 분석 보고서 최종 수정본. 보고서를 열어본 민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 보고서는 강그룹의 재무팀이 3개월 동안 파악하지 못했던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완벽하게 분석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회피하고 100억 투자금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그룹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였다. 민혁은 깨달았다. 비비안하는 자신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동시에 강그룹에게 기회를 던져주고 간 것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냉혹한 마녀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친절함 혹은 도발적인 테스트처럼 느껴졌다. 강민혁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연락해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것은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보고서를 정독하며 밤을 지새웠다. 강민혁은 비비안 한이 건넨 USB 메모리 속 보고서를 읽는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보고서는 단순히 강그룹의 약점을 꼬집는 것을 넘어 강민혁의 비전과 경영 철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예리한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강그룹이 카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무시했던 환경 규제와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는 수십 년간 고수해온 보수적인 경영 방식을 가진 강그룹 이사진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금융 전문가보다도 뛰어났다. 다음 날 아침, 강민혁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는 비비안 한해 보고서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글로벌 테크의 재투자를 위해 그녀를 다시 초청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의 결정에 보수적인 원로 이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CEO 강. 겨우 30살 남짓한 젊은 여자의 보고서 하나 때문에 수십 년간 쌓아온 강그룹의 경영 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게다가 그녀는 투자계의 마녀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녀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나이 지긋한 김 이사의 목소리는 불만을 가득 담고 있었다. 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사들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비비안 한 이사님은 우리 재무팀이 놓친 미래의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녀의 분석대로라면 우리가 지금 100억을 투자받는다고 해도 3년 안에 200억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녀가 마녀라면 그 마녀를 아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민혁의 강경한 태도와 보고서의 논리적 설득력 덕분에 이사회는 마지못해 비비안 한과의 재협상에 동의했다. 그녀의 실력은 이미 보수적인 이사진마저도 압도하고 있었다. 비비안 한은 재협상 초대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응답했다. 그녀는 일주일 후 다시 강그룹 회의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강민혁과 이사들이 모두 참석한 최고위급 회의였다. 그녀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그녀의 짙은 네이비색 수트는
그녀의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으며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마저 그녀의 존재가 말에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어떤 사적인 인사도 없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혁을 향했으나 그 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읽을 수 없었다. 제가 드린 보고서는 단순히 강그룹의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 요소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가 당신들의 경영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EO 강, 당신이 그 보고서의 가치를 알아본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비비안은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러분, 강그룹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 여러분들은 낡은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젊은 나이와 공격적인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비비안 이사님, 당신이 말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로만 혁신을 외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는 금융이지 건설이나 도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의 회사가 우리 프로젝트의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사의 말에는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과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비비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할 만큼 차가웠다. 저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김 이사님, 당신들이 지난 5년간 K-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한 자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자금 대비 기술 혁신 비율은 세계 평균에 비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준비된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강그룹 내부 자료와 글로벌 테크의 빅데이터를 결합한 충격적인 도표가 나타났다. 그 도표는 강그룹 이사들이 알지 못했던 경쟁사들의 동향과 기술 진화 속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논리는 물샐 틈이 없었다. 그녀는 강그룹의 기술적 진부함과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수학 공식처럼 명쾌하게 증명해냈다. 만약 강그룹이 저희의 제안대로 혁신적인 자금 운용 구조와 기술 파트너를 받아들인다면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100억 달러를 넘어 300억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고수한다면 100억 달러는 단순한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사들은 그녀의 압도적인 전문성에 눌려 더 이상 반박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굴욕감이 역력했다. 강민혁은 비비안 한을 바라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다. 6년 전, 그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지은의 지적인 잠재력이 이제 와서 이렇게 화려하게 폭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능력에 완전히 매료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협상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강민혁이 추구해왔던 완벽한 리더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갖고 싶었다. 사업 파트너로서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그녀를 곁에 두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치솟았다. 결국 강그룹 이사회는 비비안 한의 제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제시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지만 강그룹의 미래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였다. 김 이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비비안 이사님.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스며 있었다. 그 순간
비비안은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펜을 집어들지 않고 미소를 거두었다. 잠시만요. 저는 아직 최종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차갑게 가라앉았다. 제가 지난번 CEO 강에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글로벌 테키의 투자 조건 외에 저 개인적으로 강민혁 CEO님에게 특별한 조건을 하나 더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100억 달러 투자 계약의 성사 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와 강민혁에게 집중되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강민혁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 있었다. 말씀하십시오. 비비안 이사님,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민혁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그녀의 사적인 조건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아마도 강그룹 내에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보상을 원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비비안 한의 요구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비비안은 강민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희열이 아닌 깊은 슬픔과 회한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제 조건은 이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부터 6개월 동안 CEO 강께서는 저의 개인 비서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회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모든 개인 일정, 사소한 심부름까지 모두 당신이 처리해야 합니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며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의 집착이 사업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이 조건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모든 명예와 시간을 저에게 바쳐야 합니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거렸다. CEO 강민혁이 고작 30대 초반의 여성 이사의 개인 비서가 된다는 것은 강그룹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조건이었다. 김 이사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는 이 계약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이사들을 제지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비안 한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조건을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생각했다. 이 굴욕적인 요구가 오히려 그가 그녀에게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강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습니다. 비비안 이사님,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개인 비서가 되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십시오. 그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서명란을 가리켰다. 비비안 한은 강민혁의 눈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조건을 수락할 줄은 몰랐다. 그녀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듯 했지만 그녀는 곧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강민혁이 비비안 한의 개인 비서가 되겠다고 서명한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강그룹의 냉철한 CEO였던 그는 이제 비비안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르는 존재가 되었다. 그의 일상은 더 이상 거대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회의실이 아니라 비비안의 지극히 사적인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른 새벽, 그녀가 지정한 단 하나의 카페에서만 파는 최고급 콜롬비아 원두커피를 공수해야 했고, 그녀의 예민한 후각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녀의 펜트하우스 온도를 체크해야 했다. 민혁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정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는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할 수밖에 없었고
가까이에서 그녀의 완벽한 모습을 지켜볼수록 더욱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는 아침 운동 시간에조차 흐트러짐이 없었고 작은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비비안은 민혁에게 무심했지만 그녀의 무심함은 오히려 민혁의 정복욕과 흥미를 자극했다. 그는 그녀가 이토록 완벽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어느 날 저녁, 비비안은 민혁에게 고가의 서류 가방을 들고 그녀의 임시 펜트하우스로 오라고 지시했다. 민혁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스크린으로 뉴욕 증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흐트러짐 없이 깔끔하게 묶여 있었고 얇은 안경은 그녀의 이지적인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민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그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오늘 저녁 식사는 제가 준비할 겁니다. 강 비서, 당신은 시장에서 신선한 두부와 파를 사오세요. 그리고 매운 고춧가루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지시했다. 민혁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민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시장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였고 모든 식재료는 전문 셰프가 준비했다. 하지만 그는 약속대로 군말 없이 지갑을 들고 나섰다. 어두운 밤, 익숙지 않은 전통시장의 골목을 헤매는 강민혁의 모습은 그 자체로 초현실적인 풍경이었다. 그는 비비안이 왜 하필 두부찌개의 재료를 부탁했는지 의아했다. 지은이 끓여주던 맵지 않고 소박했던 두부찌개와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민혁이 식재료를 가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비비안은 이미 요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주방에서 능숙하게 칼을 놀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평소의 차가운 투자 이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민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낯익은 기시감을 느꼈다. 지은이 요리할 때도 저렇게 어깨를 살짝 웅크리는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곧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비비안은 너무나도 세련되고 강인했다. 6년 전의 한지연은 절대 이런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었다. 비비안은 매콤한 해물 두부찌개를 끓여 민혁 앞에 놓았다. 냄새만으로도 침이 고이는 듯했다. 민혁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마셨다. 깊고 진한 해산물의 맛과 함께 혀끝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매운맛이 느껴졌다. 맛이 어떻습니까? 강비서. 비비안은 표정 변화 없이 물었다. 민혁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완벽합니다. 제가 알던 어떤 유명 셰프의 음식보다도 훌륭합니다. 비비안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업무든 요리든 복수든 모두 완벽해야죠. 그녀의 말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펜트하우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놀랐다. 비비안의 사적인 공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문을 열자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최유라가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민혁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민혁이 비비안의 비서가 되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오빠, 정말 이게 무슨 꼴이야. 강그룹의 CEO가 고작 저 여자 비서 노릇이나 하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오빠를 얼마나 비웃는지 알기나 해. 유라는 비비안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보냈다. 유라는 비비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민혁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최유라 씨, 당신이 여기 올 자격은 없습니다. 이곳은 사적인 공간이고 나는 지금 비비안 이사님의 지시를 수행 중입니다. 당신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라는 민혁의 단호함에 충격을 받았다. 오빠, 저 여자가 대체 뭐길래 오빠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야. 저 여자에게 속지 마. 아마
돈 때문에 오빠에게 접근한 게 틀림없어. 내가 아는 오빠는 이렇게 굴욕적인 일은 절대 하지 않잖아. 유라는 비비안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다. 비비안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두 사람의 상황극을 마치 흥미로운 연극을 관람하듯 무덤덤하게 바라보았다. 유라가 그녀의 외모를 비하하려 했을 때 비비안은 나지막이 말했다. 최유라 씨, 당신의 언행은 6년 전보다 더 경박해진 것 같습니다. 강 비서는 이제 저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저에게 질투심을 느끼든 경멸하든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지 저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비비안의 말은 차분했지만 유라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다.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분노에 몸을 떨었다. 민혁은 유라를 향해 더욱 단호하게 말했다. 나가주세요, 최유라 씨. 다음부터 무단 침입을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유라는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펜트하우스를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민혁은 비비안을 돌아보았다. 불쾌에 의한 상황을 연출해서 죄송합니다. 이사님, 그녀는 더 이상 저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민혁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비비안은 식탁에 앉아 차분하게 두부찌개를 먹기 시작했다. 강 비서, 당신은 왜 나를 변호했습니까? 계약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책임감 때문입니까? 당신은 그녀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굳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당신의 명예는 이미 이 계약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졌으니까요. 비비안은 민혁의 눈을 꿰뚫어 보며 물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부인할 수 없었다.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비비안 이사님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강인함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났던 어떤 여성보다도 매력적입니다. 그의 고백은 솔직했고 떨림이 있었다. 비비안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의 심장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 6년 전 한지은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강민혁은 이제서야 그녀에게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녀의 복수심을 약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복수의 쾌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과거의 자신에게 얼마나 무심했고 현재의 자신에게 얼마나 매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강비서, 매료되었다는 것은 곧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끌리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과 지위 때문일 겁니다. 당신이 내게 진심으로 끌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당신이 내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6개월 동안 나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나의 마음은 절대 당신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비안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민혁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와 애증, 그리고 씁쓸함으로 뒤섞여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민혁은 비비안의 단호한 거절에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거절은 그의 투지를 더욱 불태웠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는 비비안 한이라는 완벽한 여성을 얻기 위해 강그룹 CEO라는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모두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명령을 기다렸다. 비비안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수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강민혁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자신을 벌인 죄를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다. 강민혁이 비비안 한의 비서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
K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확정되면서 공사가 본격화되었으나 주요 건설 현장 중 하나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온 것이다. 이 결함은 프로젝트의 핵심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였고, 만약 언론에 알려지거나 공사가 중단된다면 강그룹 전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었다. 강민혁은 보고를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이 문제가 이전에 보수 이사들이 주장했던 설계상의 맹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강그룹의 비상회의실은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찼다. 원로 이사들은 즉시 글로벌 테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비비안 한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이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CEO 강, 내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 젊은 여자를 믿고 일을 맡긴 것이 화근입니다. 구조적 결함은 이미 초기 설계 단계부터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저 여자는 우리 회사를 파산시키려고 작정한 마녀일 뿐입니다. 당장 계약을 파기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사들의 비난은 강민혁과 비비안에게 집중되었다. 강민혁은 당황스러웠다. CEO로서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막대한 손실 규모 앞에서 그의 이성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비비안을 바라보았다. 비난이 쏟아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비비안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있었고, 손에는 현장에서 찍어온 결함 부위의 고해상도, 사진과 복잡한 구조 설계도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은 회의실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오히려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비비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난은 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이 결함의 원인을 파악했고 이미 해결책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회의실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빠졌다. 김 이사는 비아냥거렸다. 겨우 몇 시간 만에 해결책을 찾았다는 말입니까?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초안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구조 공학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었다. 비비안은 김 이사 대신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CEO 강 기억하십니까? 이 구조는 당신이 6년 전 처음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이례적으로 지진에 대비한 비선형 탄성 설계를 고집했던 부분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비용 문제로 반대했었죠. 저는 당신의 초기 설계 의도를 존중해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그 비선형 탄성 부재가 잘못 삽입된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함이 아니라 설계 철학을 이해하지 못한 시공사의 오판입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그녀가 사용한 설계 철학이라는 단어는 민혁의 가슴을 세게 때렸다. 민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선형 탄성 설계. 그것은 6년 전 한지은이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면서 열렬하게 주장했던 이론이었다. 그녀는 당시 이 구조가 미래 도시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었다. 민혁은 그 설계의 비용 효율성을 의심했지만 지은의 간절한 눈빛 때문에 마지못해 프로젝트 초안에 반영했던 부분이었다. 비비안이 이토록 깊은 초기 설계 배경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지은의 이론을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잠시 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눈빛 속에서 그 어떤 흔들림도 발견할 수 없었다. 비비안은 스크린에 이미 준비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존의 구조물을 모두 철거하는 대신 최첨단 카본, 파이버 소재를 이용해
결함 부위를 보강하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0년 동안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해외 최고 수준의 카본 파이버 전문가들을 이미 섭외해 놓았으며 필요한 모든 자금은 글로벌 tech과 추가 투자를 통해 즉시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잠재우는 마법과 같았다. 이사들은 그녀의 완벽한 준비와 혁신적인 해결책에 압도당했다. 김 이사는 더 이상 반박할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비비안은 강민혁을 향해 마지막 말을 던졌다. 이것이 바로 제가 당신의 회사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는 가치가 있지만 그 가치를 지킬 능력은 당신들에게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킨 후에 제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혁에게 모든 것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듯했다. 위기 상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강민혁은 비비안 한에게 더욱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감정은 단순히 호기심이나 매력 수준을 넘어 절대적인 신뢰와 숭배에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의 사업적 구원자였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여성이었다. 민혁은 그녀에게 더 많은 개인적인 시간을 바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사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그녀가 요청하지 않은 작은 일들까지도 자발적으로 처리했다. 그의 내면에서는 6년 전 한지은에게 무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보상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이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비비안의 펜트하우스에서 그녀가 주문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6년 전 한지은이 사용하던 것과 비슷한 겉표지가 닳고 다른 수첩이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수첩을 펼쳤다. 안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과 함께 낯익은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다. 미래 도시를 위한 비선형 탄성 설계의 한계점과 적용 가능성. 바로 이번 위기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던 그 내용이었다. 민혁은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수첩은 한지은의 것이 분명했다. 지은은 항상 논문 주제와 관련된 메모를 이런 낡은 수첩에 적어두곤 했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비비안 한은 한지은의 모든 지적 재산을 통째로 훔쳐온 것인가 아니면 민혁은 그 생각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 수첩을 덮었다. 그는 비비안이 고작 남의 것을 훔쳐서 성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 수첩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비비안은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나 민혁이 수첩을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강 비서, 당신의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합니까? 설마 아직도 제가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혁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수첩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아닙니다, 이사님. 그저 당신의 압도적인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제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비비안은 그의 진심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강민혁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다가가 그의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민혁에게는 달콤한 고통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복수의 칼날은 점점 더 강민혁의 심장을 향해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 100억 달러 프로젝트는 그녀의 완벽한 복수를 위한 무대였을 뿐이었다. K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위기 극복 후 강민혁과 비비안 한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CEO와 비서의 관계를 넘어 사업 파트너와 사적인 조력자, 그리고 미묘한 감정적 긴장감으로 얽히고 설킨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다. 강민혁은 매일 아침 비비안을 위해 맞춤 커피를 준비하면서도 밤에는 그녀가 무심코 내비치는 옛 아내 한지은의 습관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녀를 관찰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비비안 한에 대한 강렬한 애정과 한지은에 대한 죄책감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다. 비비안은 민혁의 감정적 동요를 즐기는 듯 했다. 그녀는 민혁에게 일부러 한지은이 좋아했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거나 지은이 즐겨 찾던 한국 전통 공예품을 구입해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민혁은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사소한 것들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까? 그녀는 한지은의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것일까? 민혁은 이성적으로는 이 모든 의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감성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저녁, 강그룹이 주최하는 대규모 갈라 디너 파티가 열렸다. 이 파티는 글로벌 테크의 투자 확정과 비비안 한의 공식적인 한국 재계 데뷔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비비안은 은은한 광택이 도는 딥그린 컬러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 우아함과 카리스마는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강민혁은 약속대로 그녀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역할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보좌하고 그녀가 요청하는 와인이나 서류를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의 굴욕적인 역할은 이미 재계의 소문이 파다했지만 아무도 감히 비비안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지 못했다. 그녀의 권력이 그만큼 막강했기 때문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혁의 어머니인 이 여사가 비비안에게 다가왔다. 이 여사는 6년 전 한지은을 잔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한낱 외국인 투자 회사의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했다. 이 여사는 비비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비비안 이사님, 제가 듣기로는 강그룹이 이사님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우리 아들을 개인 비서로 부리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닙니까? 한국의 예의를 조금은 아셔야 할 텐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비비안은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녀는 이 여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모님,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강그룹에 100억 달러의 미래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CEO 강의 6개월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예의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원칙입니다. 사모님께서 한국의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존중을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며느리는 아니지만 당신의 아들을 구원한 파트너입니다. 그녀의 단호한 일침은 이 여사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강민혁은 비비안의 강력한 방어에 짜릿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과거 한지은이 그의 어머니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했다. 하지만 비비안은 달랐다. 그녀는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민혁은 어머니가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부축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그는 돌아와 비비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이사님,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원래 민혁이 말을 흐리자 비비안은 그의 말을 잘랐다. 괜찮습니다. 강 비서, 저는 당신의 가족 문제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이 내게 바칠 충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민혁은 비비안을 그녀의 펜트하우스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민혁은 용기를 내어 질문했다. 이사님, 혹시 6년 전에 한지은 씨를 아십니까? 강그룹에서 쫓겨났던 제 전처입니다. 당신이 가끔 보이는 습관이나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그녀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이제 비비안을 잃을까 두려웠지만 이 의문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비비안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깊은 회한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한지은, 저는 그녀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강그룹과의 계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비극적인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가졌던 잠재력과 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짓밟았던 당신들의 잔인함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녀를 잊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제 나에게 완전히 매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민혁의 심장을 겨냥했다. 저는 당신에게 매료된 것이 맞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에게서 그녀의 그림자를 봅니다. 당신이 가진 그 모든 강인함 뒤에 어딘가 모르게 외롭고 슬퍼 보이는 눈빛이 그녀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당신에게 집착하는 걸까요? 민혁은 괴로워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비비안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과거의 죄책감과 뒤섞여 혼탁했다. 비비안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민혁의 괴로워하는 모습은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한지은이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지만 그녀는 이미 복수의 가면을 쓴 비비안 한이었다. 그녀는 잠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 비서, 나를 한지은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외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복수뿐이니까. 그녀는 순간적으로 복수라는 단어를 내뱉었고 곧 후회했다. 민혁은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복수요? 당신이 강그룹에 복수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글로벌 테크의 이사이지 않습니까? 민혁은 그녀의 말에서 그녀의 정체에 대한 더 깊은 단서를 찾으려 했다. 비비안은 곧 표정을 수습하고 차가운 얼굴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한지은의 짓밟힌 꿈을 대신 복수하는 겁니다.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봤지만 당신들은 그녀를 무시하고 버렸죠. 저는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글로벌 테크에 투자할 때 세운 개인적인 프로젝트 목표입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했다. 민혁은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할 수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굴복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제가 당신에게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수를 끝냈을 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지은의 그림자가 아닌 비비안 한이라는 당신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민혁의 고백은 진심 어린 절규에 가까웠다. 비비안은 그 고백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처럼 깊고 어두웠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조차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민혁이 비비안 한의 비서로 일한 지 2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공적인 영역을 넘어 재계의 주요 가십거리가 되었다. 모두가 강민혁의 굴종적인 태도와 비비안의 냉정한 카리스마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들의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비비안의 지휘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강그룹의 주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6년 전 강민혁의 내연녀이자 한지은을 내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최유라였다. 유라는 민혁과의 파혼 후에도 재기를 노리고 있었으나 비비안의 등장으로 모든 기회가 사라지자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비비안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녀를 강그룹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다. 유라는 비비안이 고작 돈 때문에 민혁에게 접근한 천박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강민혁이 자신을 버리고 비비안에게 매달리는 꼴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울 사교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선 갈라 디너가 열렸다. 이 행사는 상류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였으며 강그룹과 글로벌테크 역시 주요 후원사로 참석했다. 비비안은 절제되면서도 화려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고 민혁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입장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고 그녀는 이날 밤의 주인공이 되었다. 민혁은 그녀의 곁에서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챙겨주었다. 그는 이제 비서 역할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고 이 역할을 통해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최유라는 테이블 건너편에서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다. 샴페인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유라는 의도적으로 비비안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비비안에게 인사를 건넸다. 비비안 이사님, 강민혁 CEO의 비서 역할이 꽤 잘 어울리시는군요. 하지만 이사님, 명심하세요. 강민혁은 한때 저의 약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어머니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여자죠.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이 사회에서 영원히 비난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돈 때문에 우리 오빠에게 접근한 여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충분히 크게 울려 퍼져 주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자 비비안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유라의 유치한 도발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유라가 예상했던 당황함이나 분노가 아닌 여유롭고 비웃는 듯한 감정이었다. 최유라 씨, 당신은 여전히 세상이 당신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6년이 지났지만 당신의 시야는 여전히 좁고 경박하군요. 저는 당신의 옛 애인에게 관심 없습니다. 저는 오직 강그룹의 미래와 제 투자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비비안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방역했다. 유라는 비비안의 차분함에 더욱 분노했다. 강그룹의 미래, 당신이 강그룹을 위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겉만 번지르르한 외국계 자본의 앞잡이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우리 집안의 사정을 알고 우리 오빠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겠어요. 당신 같은 여자는. 유라가 모욕적인 말을 이어가려 할 때 강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유라를 향해 경고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유라 씨, 선을 넘지 마십시오. 강민혁은 유라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비비안 이사님은 저의 귀한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행하는 이 모든 무례는 강그룹에 대한 모욕과 같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모욕한다면 저는 당신의 가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존경하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주변 사람들은 민혁이 비비안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깨달았다. 그는 이제 6년 전 지은을 버렸던 그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었다. 유라는 민혁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고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비비안은 민혁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았다. 6년 전 한지은은 그에게서 단 한 번의 따뜻한 변호도 받아보지 못했었다. 그 순간 비비안의 심장 깊은 곳에서 복수의 쾌감 대신 씁쓸하고 복잡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민혁이 이제야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깨달은 것 같아 서글펐다. 비비안은 유라를 향해 다시 몸을 돌렸다.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기로 했다. 최유라 씨, 당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하나건설이 최근 K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하청 계약을 따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조언 하나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지난주에 제출한 재무보고서를 다시 확인해 보라고 하세요. 3년 전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일으킨 횡령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서 나에게 무례를 범하는 것은 곧 당신 가문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비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유라에게 핵폭탄과 같았다. 유라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과거에 저지른 횡령 사건은 그녀의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이었다. 그녀는 비비안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비안의 눈에서 절대적인 힘과 통제력을 읽었다. 유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모욕감과 공포에 사로잡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비비안 한해의 권력과 정보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최유라를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강민혁은 비비안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지성과 잔혹함은 그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과거에 한지은이 겪었던 고통을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과거의 한지은에게 집착하며 복수를 대행하는지 더욱 궁금해졌다. 그녀는 한지은의 짓밟힌 꿈을 대신 이뤄주는 수호신 같았다. 그날 밤 민혁은 비비안과의 관계가 단순한 계약을 넘어선 복잡하고 위험한 운명으로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파티가 끝난 후 민혁은 비비안을 펜트하우스로 데려다 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혁은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복수를 하든 저는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민혁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려 했다. 하지만 비비안은 빠르게 손을 뒤로 뺐다. 강비서, 당신의 지지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게 보이는 호의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내게 보이려 하는 그 모든 애정은 6년 전에 보여주셨어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내게 매료된 만큼 6년 전 한지은은 당신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차갑고도 날카로웠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한지은의 짙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을 원동력으로 움직이는 아름답지만 차가운 기계 같았다. 민혁은 그녀를 잃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점점 더 끌려갔다. 그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그녀의 복수극의 한 등장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고통받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충성하며 그녀가 원하는 결말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비안 한의 비서로서 강민혁이 일한 시간은 벌써 4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 기간 동안 강그룹은 글로벌 테크와의 협력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고 K-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으며 순항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사업가로서의 성공과 명예를 되찾았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비비안 한에게만 묶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헌신하면서도 그녀의 차가운 태도와 끝없이 느껴지는 거리감 때문에 고통받았다. 그의 애정은 이제 갈망과 집착, 그리고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으로 뒤섞인 격렬한 감정이 되었다. 어느 날 늦은 밤, 비비안은 과도한 업무와 시차 적응 문제로 인해 심하게 감기에 걸렸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중요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지시하지 않은 죽을 끓이고 약을 챙겨주었다. 그는 그녀를 돌보는 이 순간이 마치 6년 전 한지은과 함께했던 결혼 생활의 어느 한순간처럼 느껴져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지은 역시 아팠을 때 늘 민혁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지만 그는 그때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었다. 강민혁은 뜨거운 수건으로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비비안은 잠시 눈을 감고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완벽한 비비안 한의 가면을 잠시 벗겨낸 듯 했다. 그 순간 민혁은 그녀의 턱선과 콧날에서 과거 한지은의 희미한 흔적을 보았다. 그는 마음속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조용히 그녀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사님, 제발 일을 멈추세요.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도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절실하게 속삭였다. 비비안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열기로 인해 흐릿했지만 여전히 강민혁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강비서, 당신의 동정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저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죠. 그녀는 다시 냉정한 비즈니스 우먼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민혁은 더 이상 그녀의 냉정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이사님.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혁은 결국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저는 6년 전 한지은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저를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강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한지은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강그룹의 CEO 자리도 나의 명예도 당신이 원한다면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진심 어린 울림을 담고 있었다. 비비안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6년 전 한지은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다.
하지만 이 고백은 그녀의 복수 계획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민혁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씁쓸한 승리감과 함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한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비비안 한일 뿐이었다. 비비안은 차가운 힘으로 민혁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고 그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강비서, 당신의 감정은 고맙지만 저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서 한지은의 그림자를 지우려 할수록 당신은 나에게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나는 당신의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은 결국 6년 전 한지은에게 주지 못했던 것을 보상하려는 이기심일 뿐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민혁의 가장 깊은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민혁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사랑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녀에게 애원했다. 아닙니다, 이사님. 제발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말하세요. 돈이든 지위든 강그룹의 지분이든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비비안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는 얇은 실크 가운을 걸쳤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더욱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민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이나 연민 대신 연극의 최종막을 준비하는 배우의 차가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강비서,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구속되거나 당신의 사랑에 갇힐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수 없으며 당신의 애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비비안 한입니다. 나 역시 최유라와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민혁의 질문에 비비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최종적으로 뽑아들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강비서, 나는 이미 법적으로 혼인한 유부녀이기 때문입니다. 민혁은 그 말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유부녀라니 당신은 언제 결혼했습니까? 당신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민혁은 소리쳤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단 한 번도 조사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는 그녀가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여성이라고 믿었다. 비비안은 그의 충격적인 반응에 만족하며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서류철 안에는 6년 전 강민혁이 지은에게 던져주었던 바로 그 이혼 합의서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법률사무소에 복잡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의 남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멋진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아직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강비서, 나의 법적인 남편은 당신이 6년 전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고 버려두고 온 그 이혼 합의서 때문에 아직도 나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 나는 여전히 당신이 6년 전에 버린 한지은입니다. 비비안은 마지막 말을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은 강민혁의 모든 것을 부수려는 듯한 강렬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비비안 한의 마지막 한마디는 강민혁의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소리 같았다. 법적인 아내, 그가
6년 전 잔인하게 내쫓고 잊어버렸던 그 이름. 한지은이 바로 그가 넋을 잃고 사랑했던 완벽한 여인. 비비안 한이었다니. 민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단 격렬한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비비안이 내민 서류철에 고정되었다. 그가 6년 전에 던져주고 온 이혼 합의서의 사본과 함께 법원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당시 너무 급하고 흥분한 나머지 서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그 사소한 실수가 이토록 잔인한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교진말입니다. 말도 안 돼.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비비안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세련되고 완벽한 비비안 한이었지만 이제 민혁의 눈에는 과거 한지은의 뼈대와 눈매 그리고 슬픔이 깊게 드리워진 그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가끔 보이던 낯익은 습관들, 특히 그녀가 펜트하우스에서 끓여주었던 두부찌개의 깊은 맛, 그 모든 것이 이제서야 잔인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비비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민혁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지도 연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했다.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클렌징 티슈를 집어들고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꺼운 화장과 컨투어링이 지워지면서 날카로웠던 이목구비는 조금씩 순수했던 한지은의 얼굴로 되돌아갔다. 그녀가 착용했던 컬러 콘택트 렌즈를 빼자 그녀의 눈동자는 6년 전처럼 짙고 슬픈 검은색으로 빛났다. 그녀는 민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6년 전 시어머니와의 다툼 도중 깨진 접시 파편에 베었던 작은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제야 알아보시겠습니까? 강민혁 씨, 당신이 6년 전 더럽고 냄새난다고 경멸하며 내쫓았던 그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재력이나 명예에 눈이 멀어 당신에게 매달렸던 한지은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버려진 후 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한 비비안 한입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당신의 법적인 아내인 한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는 6년간 쌓아온 분노와 한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사랑했던 비비안 한의 완벽함은 바로 자신이 짓밟았던 한지은의 잠재력이었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만지려 했으나 그녀는 그 손길을 피했다. 그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강그룹의 CEO가, 온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이제 자신이 버린 여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비비안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한지은을 향한 회한과 죄책감의 눈물이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너였구나. 6년 내내 내가 찾고 헤매던 사람이 너였구나.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간절했다. 당신은 나를 찾지 않았습니다. 강민혁 씨, 비비안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죄책감을 씻어줄 완벽한 여성을 찾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촌스럽고 무능할 때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권력과 아름다움을 가지자 당신은 내게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보낸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은 결국 당신이 버린 아내에 대한 보상 심리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그녀의 말은 민혁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비비안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깨달았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기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줘. 너를 되찾고 싶어. 네가 6년 전에 원했던 모든 것을 이제라도 줄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바칠게.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그녀의 변모를 축복하고 그녀의 힘을 존경하며 그녀와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그는 이제서야 비로소 한지은이라는 여인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비비안은 그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그녀의 복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이 내게 헌신했던 4개월 동안 당신은 내게 10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선물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지시에 따라 강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글로벌 태책에 양도하는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강민혁 씨, 나는 사랑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 준 고통을 돌려주고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인 강그룹을 빼앗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최종 선고를 내렸다. 민혁은 충격으로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100억 프로젝트, 그게 함정이었습니까? 네가 강그룹을 무너뜨리려고.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능력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녀의 복수극에 스스로 노란한 것이었다. 비비안은 강그룹의 구원자가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파괴자였던 것이다. 비비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당신이 짓밟았던 나의 꿈, 나의 설계 이론을 이용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녀는 민혁이 앞에 이혼 합의서 4본과 함께 강그룹의 경영권 포기각서 4본을 놓았다. 당신의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강민혁 씨,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법적으로 우리의 결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버렸던 한지은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이제 완벽한 승리자 비비안 한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이제 시작입니다. 6년 전에 한지은이 겪었던 고통을 이제 당신이 겪을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강민혁은 비비안 한의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듯 나온 후 차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1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는 사실 강그룹의 경영권을 글로벌 태치에 넘기기 위한 비비안의 완벽한 덫이었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튿날 아침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강그룹은 그의 무능과 계약상의 문제로 인해 경영권이 글로벌 태책에 넘어갔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을 가장 괴롭힌 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6년 동안 가장 잔인하게 무시했던 여인을 이제 와서 가장 격렬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능력에 매료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지은의 고독함과 강인한 잠재력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렸던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가져온 이혼 서류 원본을 쥐고 있었다. 그의 서명이 없는 6년 전의 낡은 서류, 그리고 이제 비비안이 건넨 변호사를 통해 완벽하게 준비된 새로운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비비안은 강민혁에게 한 장의 메모를 보냈다. 6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시다. 메모를 받은 민혁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 카페는 이제 낡고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의 운명이 시작된 곳이었다.
민혁은 카페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수트나 명품 시계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단정하지만 평범한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부를 모두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다. 비비안이 카페에 들어섰다. 그녀는 화려했던 비비안 한의 모습 대신 미니멀한 블랙 코트를 입고 있었다. 화장은 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복수의 희열 대신 모든 것을 끝낸 자의 고독하고 텅 빈 평온함이 느껴졌다. 그녀는 민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새로 작성된 이혼 합의서 원본이 놓여 있었다. 6년 만에 그들은 비로소 한지은과 강민혁으로 마주 앉았다. 강민혁 씨. 비비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비서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동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복수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나 배경이 아니라 그가 가진 진심과 잠재력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갔던 나의 시간과 꿈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당신의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단호했다.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아, 내 말이 맞다. 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간이었어. 나는 네가 아닌 나의 필요를 사랑했던 거야. 네가 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지만 나는 너에게 원망하지 않아. 네가 이렇게 강인하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너의 모든 것을 되찾은 것에 대해 오히려 존경심을 느낀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깨달았어. 나는 부와 명예가 아닌 너를 원했어. 한지은이라는 너 자체를.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비비안은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6년 전의 고통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의 진심이 무엇이든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내 삶의 나머지 부분을 바칠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고 이혼 합의서에 한지은 이름 옆에 서명했다. 그녀의 서명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법적으로도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었다. 그녀는 펜을 민혁에게 건넸다. 서명하세요. 이 서류는 6년 전 당신이 내게 던져주었던 그 서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내게 미련을 두지 말고 당신의 새로운 삶을 사세요. 비비안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민혁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다. 그는 서명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꺼냈다. 지은아, 나는 이 서류에 서명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너를 법적으로 놓아줄 거야. 나는 네가 더 이상 나의 불완전한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지만 명심해. 나는 너를 놓아주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민혁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강그룹의 CEO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너를 쫓아갈 거야.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강민혁으로 너에게 다시 다가갈 거야. 너는 내게서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너는 나의 심장을 가져갔어. 나는 너를 비비안 안으로 다시 사랑할 기회를 얻을 때까지 너의 곁을 맴돌 거야. 그는 비장한 각오를 담아 서명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6년간 이어졌던 그들의 형식적인 결혼 생활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되었다. 비비안은 서류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강민혁 씨, 하지만 나는 당신의 구애를 받아